데이빗 밀러는 35년간 방산 시장을 추적해온 영국의 전문 기자입니다만 2024년 9월 어느 날 작은 의문 하나에서 시작된 추적을 도저히 멈출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한국이 폴란드에서 450억 달러 규모의 오르카 잠수함 계약을 놓쳤고 당연히 여기서 끝이어야 했습니다만 이상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퇴역 잠수함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밀러는 처음엔 메모 한 줄만 남기고 넘어가려 했습니다만 며칠 후 철회 발표를 기다렸는데 깜깜무소식이었고 그때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기록을 뒤져보니 한국은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확정 발표가 나온 후 밀러는 더 이상한 현상을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한국에 문의를 넣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는 몇 달간의 추적 끝에 답을 찾았습니다. 자, 다 함께 그의 추적을 따라가 보시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계약에서 졌고 45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날렸는데도 배를 준다고 했으니까요. 그것도 공짜로 말입니다. 방산 시장에서 35년을 일하면서 이런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데이빗 밀러라고 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방산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고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분야만 파고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한 움직임은 다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길지, 누가 질지, 계약이 성사된 후엔 어떤 수순으로 진행될지, 반대로 무너지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까지도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패턴에서 벗어난 일이 생기면 금방 눈치를 챕니다. 뭔가 어긋났다는 느낌이 바로 오거든요. 2024년 9월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 앉아서 유럽 각국의 방산 뉴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모니터 2대를 켜놓은 채로 독일, 프랑스, 폴란드 언론사들의 기사를 하나씩 훑어보는 게 제 아침 일이었는데 그날도 별다를 것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폴란드 오르카 잠수함 사업 한국 탈락 확정 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그다지 놀라운 소식도 아니었습니다. 방산 계약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몇 년씩 경쟁하고 제안서를 수십 번 수정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는 구조니까요. 이번엔 한국이 진 겁니다. 450억 달러 규모였으니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난히 특별할 것도 없었습니다. 큰 계약일수록 경쟁도 치열하고 변수도 많기 마련이고 당연히 탈락하는 경우도 흔하니까요. 저는 그냥 다음 기사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손이 멈췄습니다. 바로 다음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퇴역 잠수함 무상양도 추진 검토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무상양도라는 단어가 눈에 걸렸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계약 탈락이라는 표현과 무상양도라는 표현이 같은 단락 안에 함께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두 가지는 보통 같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에서 지면 손을 뗍니다. 빠르게, 깔끔하게, 조용하게 정리하는 게 이 시장의 불문율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않고 억지로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지도 않으며 그냥 담담하게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계약은 이미 끝났고 폴란드는 다른 나라를 선택했는데 그런데도 한국은 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퇴역 잠수함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잠수함은 잠수함이잖아요. 아무리 오래된 장비라 하더라도 훈련용으로 쓸 수 있고 부품을 활용할 수도 있고 최소한 상징적인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 걸 그냥 준다는 겁니다. 저는 기사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내용을 잘못 이해한 건 아닌가 싶어서였습니다만 아무리 읽어봐도 명확했습니다. 오르카 사업 결과와는 별개로 한국 정부는 퇴역 잠수함을 폴란드에 양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검토 중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긴 했습니다만 이런 류의 뉴스에서 검토 중이라는 말은 대개 거의 확정됐지만 아직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방산 시장에서 공짜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거래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선택에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당장 돈을 받지 않더라도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받을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기술 협력이라든가 정치적 지지라든가 미래의 계약 가능성 같은
다른 형태의 보상이 따라오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달랐습니다. 계약은 이미 깨졌고 폴란드는 이미 다른 선택을 했으며 한국이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고 먼 미래를 위한 투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보기엔 타이밍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제스처는 계약이 성사된 직후에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파트너가 됐으니 이것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이 깨진 직후에, 그것도 상대방이 다른 나라를 선택한 바로 그 시점에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건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열어서 간단하게 한 줄을 적어두었습니다. 한국 폴란드 잠수함건 이상함, 나중에 다시 확인피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깊이 파고들 생각까지는 없었고 그냥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한 번 더 들여다볼 정도로만 표시해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어쩌면 제가 모르는 배경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협상 내용이 따로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바닥이 원래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다음 기사로 넘어갔습니다만 이상하게도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철회하지 않았지? 하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계약 실패 후에 할 수 있는 선택은 명확합니다. 조용히 손을 떼고 물러서거나 아니면 다음 기회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둘 다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것도 당장 받을 대가도 없이 말입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 습관대로 한국 쪽 반응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엔 빠르게 정리가 되거든요. 계약에서 탈락했으면 관련된 후속 조치들도 함께 정리하는 게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검토했으나 철회하기로 했다든가 상황을 고려해 보류하기로 했다든가 하는 식의 짧은 발표 하나 정도는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무상양도 같은 민감한 사안은 여론의 반응을 살펴본 후에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며칠 정도 시간을 두고 나면 대개 결론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철회 발표도 없었고 확정 발표도 없었으며 심지어 공식적인 입장 표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방부 홈페이지를 확인해봤고 주요 언론사들의 후속 보도도 찾아봤습니다만 딱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처음 뉴스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토 중. 계속 검토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이 길어진다는 건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아직 내부에서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결정은 났지만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둘 다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언론을 통해 이런저런 관측 기사라도 나올 텐데 그것조차 없었고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면 최소한 조만간 발표 예정이라는 식의 힌트라도 나왔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폴란드 쪽 반응도 살펴봤습니다. 혹시 폴란드에서 먼저 뭔가 요청을 했거나 강하게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라도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폴란드도 마찬가지로 조용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요청한 흔적도 없었고 언론에서 특별히 기대감을 드러내는 기사도 없었으며 그냥 한국이 그런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더라는 정도의 팩트 전달 수준이었습니다. 마치 양쪽 다 이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방산업계 내부에서 조금씩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몇몇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곧 철회할 거다,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이미 방향은 정해진 것 같다. 다만 발표 타이밍만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만 확실한 건 이 문제가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하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자로서 느끼는 불안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패턴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계약 탈락 후에 무상양도 검토라는 뉴스가 나왔으면 며칠 내로 여론 반응을 보고
일주일 내로 방향을 정하고 길어야 한 달 안에 공식 입장이 나옵니다. 그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아꼈고 시간을 끌었으며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게 된 게 말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이상하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만 침묵이 길어질수록 이건 뭔가 다르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신호입니다. 말이 없다는 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뜻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말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건 그만큼 무게가 있는 결정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메모장을 다시 열어서 기존에 적어뒀던 내용 아래에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침묵, 지속 중, 패턴 불일치, 의도 있는 침묵일 가능성. 이제는 단순히 이상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뭔가 계획된 움직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정을 못 내린 게 아니라 이미 다른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계속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한국 쪽 뉴스를 매일 확인하기 시작했고 폴란드 언론도 체크했으며 방산업계 지인들한테도 수시로 물어봤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는지, 새로운 소식이 들리는지 말입니다. 대부분은 아직 똑같다거나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만 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만 그 여전히라는 단어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패턴에서 벗어난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찾고 싶었습니다. 침묵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과거 사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지, 계약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장비를 양도한 전례가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10여 년간의 기록을 뒤적여 봤습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방산 협력 사례들, 장비 지원 내역들, 군사 외교 관련 뉴스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필리핀에 퇴역 전투기를 무상으로 준 적이 있었고 다른 나라들에도 훈련용 장비나 노후 장비를 지원한 사례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폴란드처럼 계약 실패 직후에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만 중요한 건 한국이 이런 방식을 꽤 자주 사용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이었던 겁니다. 제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지 한국은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선택을 해왔던 거였습니다. 그때 생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걸 단순한 실수나 감정적인 대응 정도로 봤습니다. 계약은 못 땄지만 그래도 관계는 유지하고 싶어서 억지로 뭔가 해보려는 거 아닐까 하는 식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들을 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두 번이라면 우연이나 실수일 수 있지만 여러 번 반복됐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가 있는 선택이란 뜻입니다. 저는 구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손해처럼 보입니다. 돈을 받지도 않고 장비를 주는 거니까요. 계약도 없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장비를 받은 나라는 그 장비를 운영하면서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품이 필요하면 한국에 문의할 것이고 유지보수가 필요하면 한국 기술진과 접촉할 것이며 훈련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한국 방식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새로운 장비가 필요할 때 한국을 먼저 떠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이건 제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만 최소한 말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어쩌면 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쪽으로 시각이 바뀌긴 했습니다. 손해처럼 보이는 선택이 항상 어리석은 건 아니니까요. 때로는 지금 당장 잃더라도 나중을 위해 씨앗을 뿌리는 경우도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특별한 예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엔 한국이 폴란드에게 특별히 잘 보이려고 이러는 건가?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과거 사례들을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필리핀도 있었고 다른 나라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건 폴란드 한 나라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계약이 깨져도 약속을 지킵니다. 라든가 우리는 단기 이익보다 장기 관계를 중시합니다. 라든가 하는 식의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략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한국이 정말 이런 의도로 움직이는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그저 추측일 뿐이었고 몇 가지 사례를 엮어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에 불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끝까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섣불리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엔 계약 못 땄는데 왜 저러지?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제는 계약 못 땄기 때문에 저러는 걸 수도 있겠다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쩌면 한국은 계약 실패라는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처음과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계약 하나 놓친 나라가 아니라 뭔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나라로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 내부에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처음엔 방산 관련 커뮤니티나 일부 언론에서만 나오던 이야기였습니다만 점점 목소리가 커지더니 결국 여론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왜 공짜로 주느냐? 계약도 못 땄는데 왜 배를 주느냐? 우리 세금으로 만든 장비를 그냥 주는 게 말이 되느냐? 는 식의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포구 아니냐? 외교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면서 이제야 현실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 안에서 그리고 업계 안에서만 조용히 진행되던 일이었습니다만 이제 국내의 정치와 여론이라는 요소가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엔 보통 결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원래 계획을 철회하거나 보류하는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사실 이건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장기적인 전략을 세운다 하더라도 당장 눈앞의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방산 같은 민감한 분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국방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고 국민 세금으로 만든 장비를 다루는 문제니까요. 여론이 반대하는데 밀어붙이는 건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쯤 되면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바꿀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국민 여론을 고려해 재검토하기로 했다든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든가 하는 식으로 한 발 물러서는 발표가 나올 거라고 봤습니다. 과거에 제가 수없이 봐온 패턴이었습니다. 여론이 나쁘면 정책도 바뀝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철회 발표도 없었고 재검토 발표도 없었으며 심지어 여론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여론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오히려 더 조용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여론이 이 정도로 악화되면 정부가 빠르게 대응합니다. 해명을 하거나 입장을 수정하거나 최소한 국민을 설득하려는 시도라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론의 압박 속에서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정말 감당할 생각인가?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밀고 나갈 생각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 수준이 아닐 겁니다.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추진한다는 건 그만큼 이 결정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여론이 진정되길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용히 철회할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이 침묵이 포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결심을 의미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론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처음엔 일부 커뮤니티와 언론에서만 나오던 비판이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낭비다. 외교를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느냐? 계약도 못 땄으면 그냥 정리해야지. 왜 배를 주느냐는 반응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도 많았고 정부를 향한 실망감을 드러내는 글들도 많았습니다. 이쯤 되면 보통은 정부가 버티기 힘든 분위기입니다.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제 곧 철회 발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론이 이 정도로 악화되면 정부도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어지거든요. 특히 방산처럼 예산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정책을 끝까지 밀고 가는 건 정치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며칠 안에 국민 여론을 존중해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식의 발표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철회도 없었고 재검토 발표도 없었으며 심지어 구체적인 설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검토 중입니다라는 한마디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여론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오히려 더 조용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말을 아끼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철회할 수 있는 타이밍은 지났기 때문입니다. 여론이 처음 나빴을 때 빠르게 입장을 바꿨다면 국민 의견을 경청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끌고 나서 나중에 철회하면 왜 진작 안 했느냐? 여론 눈치만 보다가 늦게 결정했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시점에서 철회하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직도 내부에서 의견이 정립되지 않아서 시간을 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결정은 끝났지만 발표 시기만 조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전자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언론을 통해 내부 갈등이 흘러나왔을 텐데 그런 기사는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후자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즉, 선택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방산업계 내부에서도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몇몇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는 곧 철회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이미 결정된 게 아니냐,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다들 한국 정부의 침묵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 역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걸 실수나 잘못된 판단 정도로 봤습니다. 계약 못 땄으면 그냥 정리하면 되는데 왜 저러지?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론의 반대를 알면서도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말이 적을수록 의도는 분명해지는 법입니다. 한국 정부는 설명을 늘리지도 않았고 여론을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조용히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하나의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정했고 이 결정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배 한 척을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론이 반대해도 당장 이익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정한 방향은 끝까지 간다는 태도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시야를 넓혀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걸 한국과 폴란드 사이의 문제로만 봤습니다. 계약은 못 땄지만 관계는 유지하고 싶어서 배를 주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론의 반대 속에서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단순히 폴란드 한 나라만을 위한 결정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를 받는 대상이 폴란드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방산시장이라는 게 참 묘한 곳입니다. 겉으로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모두가 서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어떤 장비를 샀는지, 어느 기업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계약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런 정보들이 빠르게 퍼지고 또 오래 기억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다른 나라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나라는 신뢰할 수 있다더라. 저 기업은 애프터 서비스가 좋다더라는 식의 평판이 쌓이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선택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폴란드에 배를 주는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를 통해 시장 전체에 보내는 신호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면 계약이 깨져도 약속은 지킵니다. 우리면 단기 이익보다 장기 관계를 중시합니다. 우리와 한번 거래를 시작하면 끝까지 책임집니다. 늘식의 메시지 말입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들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런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에 준 전투기도 다른 나라들에 지원한 장비들도 단순히 그 나라만을 위한 선택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행위를 통해 한국은 이런 나라다 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한두 번이라면 우연일 수 있지만 여러 번 반복됐다는 건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평판을 쌓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배 한 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퇴역 잠수함 몇 척이 가진 물리적 가치보다 그 선택이 만들어내는 상징적 가치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국은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계약 실패 후에도 저런 태도를 보이는구나. 라고 기억하게 되면 나중에 새로운 계약을 논의할 때 한국을 다르게 볼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깊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한국은 지금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폴란드만이 아니라 시장 전체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꽤 큰 판이다. 대몇 척을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장기적인 시장 전략의 일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그렇다면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끝까지 가려는 이유가 설명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비판을 받더라도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더 크다고 판단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추측일 뿐이었고 실제로 한국 정부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공식 발표, 확정 발표가 나와야만 이 모든 의문에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끝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결국 물러설 것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공식 확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표가 나왔습니다. 2024년 11월 중순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공식 보도 자료가 나왔고 그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오르카 잠수함 사업 결과와 무관하게 태역 잠수함의 폴란드 양도를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검토 중이 아니었습니다. 추진한다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확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놀라지 않았습니다.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확인했을 뿐입니다. 결국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한국 정부가 보여준 침묵과 태도를 봤을 때 언젠가는 이런 발표가 나올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언제 나올지 몰랐을 뿐이지 나올 거라는 건 거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문에서 한 가지 표현이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르카 사업 결과와 무관하게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표현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사실을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라 의도를 드러내는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약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담고 있었던 겁니다. 보통 이런 발표에서는 표현을 최대한 애매하게 만듭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관하게 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넣었습니다. 계약 실패라는 사실과 장비 양도라는 결정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강한 표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한 단어가 전체 발표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방산업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발표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제 동료들한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봤어? 한국 발표 나왔어. 결국 밀고 갔네. 이거 의미 크다. 다들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놀라워하기보다는 역시 그랬구나 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한국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업계 사람들은 다들 눈치를 채고 있었거든요. 한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신호야. 한국이 시장에 보내는 신호.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폴란드에 배를 주는 행위, 그 이상이었습니다. 방산시장 전체를 향해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일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든 안 되든 여론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한번 정한 방향은 끝까지 간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물론 모두가 긍정적으로 본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손해 아니냐, 왜 저렇게까지 하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해는 된다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나름의 전략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메모장을 다시 열어서 마지막 줄을 추가했습니다. 확정 발표. 끝까지 갔음.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추측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의문은 해소됐고 패턴은 완성됐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정한 길을 갔습니다. 여론의 반대도, 정치적 부담도, 당장의 손실도 그 방향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구나. 처음엔 이상하다고 느꼈고 그 다음엔 의문을 품었으며 그 다음엔 패턴을 봤고 마지막엔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끝까지 갔습니다. 확정 발표가 나온 후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폴란드 내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한국이 배를 준다더라는 정도로만 받아들이던 분위기였습니다만 확정 발표가 나온 후에는 조금 다른 시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장비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의 시작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폴란드 언론에서도 한국의 이번 결정은 양국 관계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식의 논조가 나오기 시작했고 방산 협력 가능성에 대한 기사들도 나왔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제3국의 반응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몇몇 업계 사람들한테서 들은 이야기로는 한국 방산 기업들에 대한 문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번 폴란드 건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국의 애프터 서비스나 장기 협력 방식에 대해 묻는 경우가 늘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예전엔 가격이 얼마냐, 납기면 언제냐, 성능이 어떠냐는 식의 기술적이고 상업적인 질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장기적인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냐, 관계 유지 방식은 어떠냐는 식의 질문들이 섞여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 이상의 관계를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방산시장에서 질문이 바뀐다는 건 관심사가 바뀐다는 뜻이고 관심사가 바뀐다는 건 판단 기준이 바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어느 나라 장비가 더 싸고 좋은가만 따졌다면 이제는 어느 나라가 더 믿을 만한가도 함께 고려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 지점에서 자기만의 답을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당장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계약이 쏟아져 들어온다거나 한국 방산기업들의 매출이 급증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조용했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보는 사람은 보고 있었고 기억하는 사람은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결정의 진짜 대상은 처음부터 시장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폴란드는 그저 무대였고 실제 메시지는 그 무대를 지켜보는 모든 나라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약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단기 손익보다 장기 관계를 중시합니다. 우리와 거래를 시작하면 끝까지 책임집니다. 라는 메시지를 시장 전체에 보낸 겁니다. 배 한 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지금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시장에 각인되고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줬고 크게 소리치지 않았지만 충분히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닫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오래 기억될 이야기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았고 지금도 여전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이 나라를 특별히 옹호해야 할 이유도 없으며 그저 35년 동안 방산시장을 지켜본 기자일 뿐이니까요. 누군가를 칭찬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닙니다. 다만 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처음엔 이상하다고 느꼈고 그 다음엔 의문을 품었으며 마지막엔 이해하게 됐습니다. 어떤 선택은 당장에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의미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보여준 태도가 그랬습니다. 계약은 못 땄지만 약속은 지켰고 여론은 반대했지만 방향은 바꾸지 않았으며 당장 손해처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아주 조용하게 보여줬습니다. 크게 설명하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묵묵히 자기 길을 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더 강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기록해두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이 선택의 의미를 제대로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